녹음실 마이크를 어둠의 숨결에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괴기한 이야기와 신비로운 저술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곳입니다. 어둠 속에서 떠도는 영혼의 그림자를 따라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이고 오싹한 이야기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신비롭고 두려운 만남을 제공합니다. 불을 꺼주시고 가까이 앉아주세요. 어둠의 숨결의 음향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세상의 미지의 것들과 맞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날 저녁, 가게가 조용해진 순간, 내가 혼자서 야식과 소주를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가게의 유리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 손님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헷갈렸지만 곧 그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뭔가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그 손님이 다가오며 인사를 했다.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 손님은 의자에 앉아 나에게 메뉴를 요청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부적이 나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손님은 주문을 하고 난 뒤 조용히 주류를 둘러보았다. 그런 그의 시선에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서 일하시나요? 그는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아니요. 곧 개업할 예정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번쩍이더니 이 가게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라고 말했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를 경계하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여기 부적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걸 두고 장사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의 말이 헛소리로 들려서 웃음을 참았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 가게에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가게의 불이 깜빡였다. 그 순간 주위를 감싸던 점적이 무언가 불길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이 가게가 다시 태어나는 걸 원하신다면 과거의 그늘을 덮어버려야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가게를 나가며 문을 닫았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가게는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묘해졌고 불이 자주 깜빡였다. 특히 부적이 발견된 장소에서는 더 심한 일이 발생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나는 점점 더 그 손님의 경고를 떠올리게 되었고 부적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 경험이 나에게 주었던 패닉 상태와 불안감은 단순히 그날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라올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 나는 그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모든 것을 잊고 싶은 마음과 함께 가끔씩 떠오르곤 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자꾸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직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어제 여기 두었던 칼이 왜 저기에 있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한 기분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한밤중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주방에서 요리하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라고 외쳐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오히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점차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종종 손님이 많아져 바쁜 상황에서도 주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소리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다시 왔군요라는 농담으로 웃어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실신을 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가 깨어난 후에는 뒤에서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곳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손님들은 그 가게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불끈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그 손님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저기 혹시 전에 오셨던 분 맞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뒤가길은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떠오르며 이 모든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한 사건들을 다뤄볼게요. 기대해주세요.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적으로 모든 이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히 방금 전에 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거야? 한 친구가 농담을 던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테이블 중앙에 빨간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 물체를 살펴보니 그것은 고깃덩어리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이다? 우리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고 한 친구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거 진짜 피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실이 통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고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그 아르바이트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게에 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서운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술은 그저 불안함을 덮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나고 그 뒤를 따라 몇 명이 더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순간 남아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가 터졌습니다. 너네도 느끼? 여기 왠지 이상해. 우리는 서로의 기분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테이블 아래를 살펴보자고 하더니 소리 없이 앉아있는 내가 느끼지 못한 뭔가를 발견한 듯 보였습니다. 야, 이거 뭐야? 그 친구의 큰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검은 구슬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해. 이게 여기 왜 있는 거냐? 우리는 그 구슬을 손으로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고 모두가 그 구슬을 내려놓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가게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구슬을 두고 가게를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가게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가게에 대해 한동안 말하기조차 꺼렸습니다. 그 후로도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고 그 가게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무서운 사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혼자 있었던 가게 안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두 명의 남자 목소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고스란히 제 귀에 들어왔고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런 잔다 아니. 저런 지금 일어났어. 그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였고 그들이 제가 잠든 소파 바로 옆에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저놈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 다른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고 도리어 그들과 대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숨죽이고 있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다시 한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지금 여기서 내쫓아버리자. 그들은 웃으면서 대화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나고 소리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들과 맞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 있으면 나와서 나랑 한판 붙어보자. 제가 그렇게 외치자.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멈췄고 그들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귀신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나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더 이상 그 가게에서 혼자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무속인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상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가게는 더 이상 제 꿈속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무서운 경험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네요. 그렇게 무섭고 소름 끼치는 상황에서 도망치게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위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공포였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정말로 두렵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을 겁니다. 가게를 넘기고 나서도 여전히 그 장소에 대한 안목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이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얽힌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 수 있게 해주네요. 그런 장소에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화장실이 무섭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혹시 그 가게에 대한 소문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가 더 있으면 궁금하네요. 또 다른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누군실만큼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둠의 숨결과 함께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들도 우리가 탐험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은 매우 소중하며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좋은 꿈 꾸시고 주변의 신비로운 것들에 마음을 열어두세요.